네, 오늘은 역함수에 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역함수에 관해서 하기 전에 함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함수라는 거는 어떠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문자와 문자 사이의 대응 관계도 되고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대응 관계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함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보통 함수는 뭐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그쵸?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함수가 있다. 네. 그럴 때 이쪽에는 뭐 1, 2, 3이 있고 이쪽에는 1, 2, 3, 4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는 이러한 거, 이렇게 대응되면 얘를 함수라고 하나요? 그쵸? 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란 뭐냐 하면 활속이랑 똑같은 건데요. 이쪽 x쪽 화살을 쏘는 이쪽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있는 이곳,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역이 되겠죠. 요 화살을 맞는 것들이 모여있는 이쪽을 공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을 맞은 거 만약에 3이 1을 안 쏘고 2를 쐈다 라고 하면 1하고 2가 맞았겠죠. 그쵸? 화살 맞은 애들을 모아서 치역이라고 불러요. 자, 함수의 규칙은 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한 번씩 쏴야 돼요. 하나씩만 쏴야 돼요. 그리고 공역에 있는 원소를 맞추면, 빗맞추면 안 되고요, 다 맞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함수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도 맞추고 2도 맞췄다, 이렇게 두 발을 쐈다, 이러면 반칙이 되는 거죠. 함수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뭐 대충 이런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그림에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그래프는,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러한 곡선이 되는데, 일단 정의역은 요 x축에 있는 원소들이에요. x축에 있는 원소 0에 대응되는 함수값 0이겠죠. 하나밖에 없고요.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1, 하나밖에 없겠죠.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4겠고, 그것도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즉 정의역에 있는 애들이 화살을 쏴서 하나씩만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역함수, 이 녀석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릴 때 y는 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죠. 전체적으로 뭐 여기 있는 두 점은, 이 점은 안 움직이겠고요. 얘는 대칭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서 이쪽 점으로 옮겨지고, 여기 있는 점은 이쪽으로 옮겨지고, 다들 이렇게 다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어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역함수를 만들었네요. 그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으니까 역함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까만 선으로 그려진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얘는 하나의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 존재하죠. 그쵸? 이런 녀석은 함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도 이과생이라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함수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의 역함수는 이걸로 쓰고 있죠. 루트 x. 사실은 이 위쪽에 있는 함수는 플러스 루트 x고요,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루트 x예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공역을 제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y축 아래에 있는 부분은 보지 않겠다, 이 윗부분만 정의역으로 공역으로 쓰겠다라고 해놓고 얘로 만들면 얘는 함수가 되죠. 아래쪽을 지워버리면 이 녀석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역함수라고 쓰는 겁니다. 이 함수의 개념이고요. 자, 역함수 한번 알아봅시다. 역함수란 녀석은요, 첫 번째 뭐 방금 그렸다시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두 번째 성질은 x랑 y를 바꾼 걸 역함수라고 해요. 방금 예를 들었던 거 마찬가지로 y는 x제곱의 역함수가 왜 y는 루트 x가 되냐 하면 얘를 x랑 y랑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x 이퀄 y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으로 나타내 주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인데 그 중에서 플러스를 정의역으로 하겠다라는, 공역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녀석을 역함수로 쓰겠다라고 해서 역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x, y랑 x를 바꾸게 되면 역함수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f라는 함수의 역함수가 gx다 라고 하면 언제나 f 안에 g를 집어넣게 되면 x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얘예요. 그쵸? 자, 그럼 x 안에다가 역함수인 루트 x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x 자리에다가 루트 x를 집어넣고 제곱하게 되면 그대로 x가 나오죠. 그쵸? 항상 이런 성질이 성립을 해요. 아무리 복잡하게 생긴 함수더라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 역함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질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다 라고 배우죠. 그쵸? 이거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로? 간단하게 좀 함수를 만들어 보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긴 녀석 있잖아요. 이 3차 함수. 자, 이거의 역함수는 대칭하면 되겠죠. y는 x에 관해서 대칭해 주게 되면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교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총 5개나 있네요. 그 중에 y는 x 위에 있지 않은 게 2개나 있어요. 그쵸?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린 이 역함수라고 해서 그렸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알겠죠? 이거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쪽은 함수인 게 맞는데 대응되는 값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값을 선택하면 대응되는 게 3개나 있어요. 반칙이죠. 얘는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래프처럼 이쪽은 증가,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감소,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증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게 생기면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꾸준히 증가하는 녀석 혹은 꾸준히 감소하는 녀석은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생겨 있다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래프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얘는 함수가 맞죠. 이 파란색은 함수가 맞습니다. 좀 두꺼운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된 거는 함수가 맞고요. 교점은 y는 x 위에 있게 되죠. 그쵸? 자, 근데 감소하는 녀석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소하는 녀석 요렇게 감소하는 이러한 함수, 뭐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런 녀석이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 빨간색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 있는 점은 대칭해서 1로 갈 테고요. 여기 있는 점은 대칭해서 1로 갈 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교점이 다른 곳에 생겨버렸죠. y는 x 위에 교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도 존재를 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죠. 그쵸? 감소하는 그래프일 경우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 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그쵸? 자, 요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그냥 학교에서 배우거나 뭐 많은 학생들이 그냥 아는 것들은 y는 x 그래프에서 대칭으로 그리면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떤 걸 이용해 줄 거냐면, 역함수라는 거는 y하고 x를 바꾸면 된다라는 걸,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대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함수가
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요렇게 생긴 함수. 자, 시험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면 역함수를 그리기가 조금 곤란하죠. y는 x를 제대로 그릴 수도 없을 뿐더러 교점을 찾아라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자, 여기 x축, 여기 y축 이렇게 놓고요.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투명, 잘 보이나요? 투명한 종이를 하나 준비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y축을 그리고요. 얘가 y축이 되겠죠? 그리고 요게 x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따라서 그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랑 x를 바꾼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면, y축과 x축을 바꾼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려줄 거예요. 요렇게. 아, 이게 좀 잘리네. 좀 좁아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돌려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가 원래 x축이었고요. 얘가 원래 y축이었어요. 근데 얘를 y축으로 바꾸고 얘를 x축으로 바꾸는 거예요. x축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아니죠.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본다라 그러면 시험지를 뒤집어 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역함수를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뭐 뒷면에 방해가 안 된다면 그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역함수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하나만 풀어볼까? 프린트를 뽑긴 했는데 좀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요 문제. x세제곱 플러스 2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라고 했네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플러스 2라면 뭐 쉽게 그릴 수 있죠. 1, 2 이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예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좀 진하게 그려야 돼요. x, y 이렇게.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라고 했는데 이 함수를 얘가 fx인데 여기가 0 그리고 이쪽 부분을 2라고 하면 좌표를 찾아보면 여기는 0,2겠고요. 그리고 이쪽 점의 좌표는 2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10이 되겠죠. 여기가 10인 거예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돌려서 뒤집을 거예요. 돌려서 뒤집으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희미하게 좀 남아 있는데 이쪽이 y축 그리고 이쪽이 x축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그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인테그랄 2부터 10까지 적분할 거예요. 이 역함수, 얘가 지금 이제 gx가 된 거거든요. 이 역함수를 2부터 10까지 적분을 할 건데 아까 체크했던 여기가 2고요. 요만큼이 아까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넓이를 적분하겠다라는 얘기죠. 잘 보이게 사인펜으로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를 적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래프를 뒤집게 되면 요쪽에 지금 남아있죠.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의 넓이. 그리고 원래 함수 0부터 2까지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네요. 즉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고 이만큼의 높이는 10이니까 넓이는 2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뭐 쉽게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개념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 문제만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 함수가 뭐 요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돌리는 거예요. X축하고 Y축을 좀 접어야겠다. 잠시만요. 자, 요런 그래프가 있으면 X축과 Y축을 바꾸면 역함수가 성립되게 되는 거예요. 해줘야겠다. 이 함수를 얘가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되도록 돌립니다. 그리고 X축의 방향은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뒤집어요. 뒤집으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역함수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문제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